이제 중년 40대 이상 50, 60대 분들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살은 빠질 수 있는데 몸이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뱃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재원장입니다. 이 40대 이상 50, 60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하면 20, 30대 젊은 분들이 다이어트하는 목적과는 조금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단 다이어트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병원 검진을 받아도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몸이 이런 게 안 좋다 저런 게 안 좋다 하면은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을 빼게 되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도 좀 가벼워지고 몸에 좀 활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중년 분들이 다이어트하는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년이 되고 나면 살을 떠나서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좀 피로감도 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살을 빼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살, 뱃살이죠. 뱃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살을 빼게 되죠. 이제 젊은 친구들처럼 몸짱이 돼서 프로필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뱃살이 좀 들어가서 몸맵시가 좀 예전만큼은 좀 나왔으면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살을 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살을 빼는 것도 어렵고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을 빼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먹은 건 별로 없는데도 살이 쉽게 찌게 되고요. 또 희한하게 살이 찌면은 뱃살만 또 찌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체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중년이 되고 나면은 몸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이죠.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이 자꾸 줄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출산을 겪고 나면서 몸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폐경을 또 전후해서 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체중이 일단 늘게 되고요. 지방 축적이 점점 쉬운 형태로 몸이 바뀌게 되죠. 즉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줄이고 운동만 열심히 해서는 살을 빼기도 어렵고 또 뺀 살을 유지하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체질을 바꾸는 다이어트. 즉 체질을 바꿔줘야 살을 빼고 뺀 살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체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 체질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에피제네틱스,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체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자, DNA죠. 살이 잘 찌는 사람도 있고요. 뭘 해도 살이 안 찌고 항상 날씬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거죠. 그 사람의 유전자, DNA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 때랑 지금이랑 유전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질까지 똑같이 가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흔히 있습니다. 내가 애 낳기 전에는 항상 날씬한 몸매를 잘 유지를 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살이 막 찌게 되고 또 살도 잘 안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안 찌는 유전자를 A라고 하고 살을 더 쉽게 찌게 하는 유전자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젊을 때 20, 30대 때는 이 A라는 유전자의 발현 비율이 100%, 이 살찌게 하는 B라는 유전자의 발현 비율이 20%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중년이 되고 나면 바뀝니다. A라는 유전자의 발현 비율이 50%가 되고 살을 잘 찌게 만드는 유전자 비율이 8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같아도 이 가동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유전자의 발현 비율 이겁니다. 유전자는 같아도 유전자가 표현하는 비율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유전자의 발현 비율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그럼 호르몬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체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살도 잘 안 찌고 뱃살도 없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뱃살도 야금야금 늘고 살도 좀 쉽게 찌고 살을 어떻게 또 다이어트를 해도 또 금방 또 살이 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후천적인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다이어트. 여긴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 비율이 달라지더라. 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장내 세균총인데요. 사실 요거는 거의 식습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는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운동. 운동에 따라서도 당연히 유전자의 발현 비율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질병에 노출되는 정도, 내가 특정 질병에 노출이 되고 나면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코로나에 한번 걸리고 났더니 예전과는 다르게 몸살도 자주 오고 감기도 자주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몸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드럭, 마약에 해당하긴 하는데요. 뭐 마약 말고도
백신 같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났더니 예전과는 다르게 몸 상태가 이렇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화학물질, 담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흡연 자체도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재정 상태도 우리 몸의 유전자의 발현 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고 돈이 없으면 나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회관계, 그 다음에 정신적 상태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 스트레스 상태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특정 유전자의 발현도 억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특정 유전자가 과하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밤낮의 변화, 그 다음에 사계절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 유전자의 발현에 당연히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약물, 여기에는 이제 호르몬 제제 또는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도 우리 몸에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볼 수 있는 게 바로 생약제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약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생약제제는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유전자 레벨에서 좀 더 작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약제제들도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후성유전학 에서 말하는 우리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 우리 몸의 체질도 바꿀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 다이어트에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랑 수면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식습관에서는 당연히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살찌는 것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요.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살찌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운동. 무조건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면 좋으냐? 아닙니다. 이 운동하는 타이밍, 강도, 나이대에 따라서도요. 운동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상태를 개선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질을 바꿀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체질 개선 다이어트. 체인지어트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TLC, Therapeutic Lifestyle Change. 쉽게 생각하면 식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단, 여기서 말하는 식단은 이제 뭘 먹는지, 앞에 있던 식생활 습관 교정은 어떤 식으로 먹는지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식단은 무엇을 먹는지 이것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단 자체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체질 개선 한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약제제 이런 것들이 바로 좀 더 유전자 레벨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체질 개선하면 한약 이렇게 떠올 수 있는 이유가 유전자 발현에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질 개선 다이어트를 하신 분의 상황을 한번 볼 건데요. 만 59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외형을 보면 그렇게 막 살이 쪄 보이시진 않았어요. 실제로 체중을 보면은 62kg 좀 넘으신 건데 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찌신 편은 아니고 실제로 BMI도 보면은 조금 과체중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뱃살은 굉장히 많이 찌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부 지방은 거의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수준이시죠. 이분이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지방간도 있어서 간 수치도 좀 있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이 내과 약 타러 갈 때마다 살을 빼야 된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살을 빼야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시면 살도 좀 빠질 법도 한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잘 살펴보니까 이분이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에요. 아침은 이제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드시고 이 점심은 또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까 대충 건너고 때울 때도 많고 저녁만 조금 먹는 편이신데 그래도 이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의 식사 패턴을 바꿔드리고 식사 대용으로 생식을 처방을 해드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체질 개선 한약을 복용을 하시고 체질 개선 한약은 일단 대사량을 좀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량을 줄여드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인슐린이 과하게 많이 분비되면 이 잉여된 인슐린들이 지방을 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인슐린량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 정도가 경과를 했더니 보면 체중 자체는 한 6kg, 6.3kg 정도가 빠졌죠. 근데 보면 체지방은 어떻습니까? 7kg 이상이 빠졌죠. 어떻게 된 거냐면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뱃살만 빠졌더라. 그리고 오히려 근육은 늘었더라. 이렇게 바뀌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60대 이 중년 여자분들이 운동 많이 한다고 근육이 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셨고 오히려 근육이 안 빠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근육량은 오히려 늘고 뱃살은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체질이 바뀌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탈하게 다이어트 기간을 잘 지내셨느냐 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중간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살은 진짜 뱃살만 잘 빠지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주변에서 이 살을 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이제 체질 개선 한약 먹으면서 살을 뺀다 이랬더니 그럼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많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정이 어둡고 걱정이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막상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쪽이 처음 오셨을 텐데 여기 뭐 지방간도 있고 해서 간 수치가 야금야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간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나중에는 아예 정상 범위에서 더 정상 안쪽으로 간 수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치료 잘 받으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요 간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간 수치로 오를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도 이 내원 환자분들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보니까 대략 한 100명 중에서 한 명 좀 넘어가는 꼴, 한 1.5% 정도에서 간 수치가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도 조정을 해드리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이 매일같이 드시는 술 또는 진통제,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이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만 7kg가 빠지시게 됐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모두 좋아지더라. 거기에 간 수치까지도 오히려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근육은 안 빠지고 지방만 빠졌으니까 당연히 요요가 올 리가 없겠죠. 그리고 살도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 중년분들이 막 10kg 이상 살을 빼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살을 빼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많이는 안 빼도 좋으니까 배에 있는 지방만 빼면 되는 거죠. 물론 나는 좀 뺄 게 많다 이런 분들은 뭐 10kg 이상씩 이렇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40대 분이시니까요. 체중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가시죠. 많이 나가니까 체중도 그만큼 뺄 게 많고 그래서 12kg 이상을 체중을 감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신기할 정도로 체지방만 13kg 이상이 빠지셨죠. 체중은 12kg 이상 줄었는데 체지방은 13kg 이상이 빠졌다. 왜 그래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근육량은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복부지방률 이미 고위험군에서도 한참 상위 구간이었는데 복부비만도 아예 정상까지 좋아지셨죠. 그래서 내가 좀 뱃살도 많고 나는 그래도 나이도 좀 중년이지만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한다. 그러면 충분히 살을 더 많이 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년 다이어트 체질 개선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결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시중에 넘쳐나는 게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또 그중에는 뭐 저렴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중년 40대 이상 50, 60대 분들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살은 빠질 수 있는데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막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50, 60대 이상 중년으로 갈수록요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옵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예시처럼 체질을 바꿔서 살을 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도 살아나고 뱃살도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개인으로 보면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요.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도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이 중년 이후에서는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영양소가 부족한가 싶어서 몸에 좋은 거 뭐 없나 찾게 되고 또 다른 좋은 영양제 없나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꾸 뭘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를 덜 먹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영양제도 줄이게 되고 병원 치료비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사회 문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1년 기준으로는 16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4년 기준으로는 23조 이상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얼마나 액수인지 사실 가늠도 안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액수인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자식 세대에게 넘어가는 빚이란 겁니다. 사실 저도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서 이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해지면 질병도 예방을 하고 병원비도 아끼고 이런 마음의 부담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 다이어트, 체인지어트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지고 뱃살도 빠지고 활력이 생기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 더 좋은 건 이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1688-5816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체인지어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어트를 시작하셔서 뱃살도 빼시고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세금도 줄이고 몸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